현재 이 영상부터 다루게 될 태평양 전쟁 시점은 1942년 11월입니다. 지난 영상 시리즈에서는 동부 뉴기니의 일본군 근거지 부나고나 탈환전을 다루었는데요. 이번 영상 시리즈에서는 남태평양 끝자락에 있는 과달카날에서의 전투를 다루게 됩니다. 일본은 1942년 10월에 여기 보이는 이 선까지 영토를 확보했지만 1942년 말과 1943년 초에 부나고나 그리고 과달카날 전투의 결과로 일본의 철통 같은 방어선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1942년 8월 7일에 미 해병 제1사단이 과달카날에 상륙해 일본군이 만들던 비행장을 점령하고 과달카날에서 제공권을 장악당하면 골치 아파지는 상황이 됨을 안 일본은 이에 탈환을 노렸고 그 결과 3번의 큰 지상전이 과달카날에서 벌어졌습니다. 이 3차례의 큰 지상전에서 일본은 과달카날의 핸더슨 비행장을 결국 탈환하지 못했고 과달카날에서는 일본 해군과 미 해군 간의 해전도 여러 번 벌어졌습니다. 지금 화면에 표시된 이 전투들은 이 채널에서 전부 각각 시리즈로 만들어 업로드하였습니다. 이 전투들을 전부 치르고도 과달카날을 장악하지 못한 일본군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다음 공격을 준비하는데요. 일본군이 계획하는 마지막 공격의 일환으로 1942년 11월 12일부터 네이벌 배틀 오브 과달카날 해전이 벌어집니다. 이 해전이 과달카날 전역 종반부의 클라이맥스가 되는 중요한 전투이고 지금 이 영상이 속한 시리즈도 이 해전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그럼 해전 상황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루어야 할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달카날 섬을 확대한 지도는 이 그림과 같습니다. 먼저 과달카날 북쪽 툴라기 섬에도 미군 기지가 있었고요. 남쪽 과달카날 섬에서 핸더슨 비행장을 둘러싼 미군 방어지는 이 정도 크기였습니다. 이걸 과달카날 각지에 일본군을 상륙시켜 탈환을 시도했으나 계속 실패한 건데요. 일본군은 아직 과달카날을 포기하지 않고 이치키지대, 가와구치지대, 그리고 육군 제2사단에 이어 나고야를 근거지로 하는 제38사단을 과달카날로 추진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38사단은 태평양 전쟁 초기 홍콩 전투에 참가했었고 인도네시아에서도 전투에 임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쉬운 곳에서의 전투는 끝이 났고 다른 부대들이 다 실패한 과달카날에서 미 해병대와 진검승부를 해야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과달카날에서 2차 대전투, 즉 핸더슨 비행장 전투가 끝난 것이 10월 26일이었고 일본군 지휘부는 제38사단의 과달카날 파견을 신속하게 추진해서 산하 제229연대 제1대대 병력과 사단 사령부가 11월 9일에 쇼틀랜드 기지에 도착합니다. 이때쯤 대본영 참모 츠지 마사노부가 명령을 받고 일본으로 귀환하던 길에 38사단장 사노 타다요시 중장을 만나 과달카날에 대한 여러 정보를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1월 10일 밤 사단사령부와 일부 병력 그리고 물자가 과달카날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나머지 병력들을 과달카날로 이동시켜야 하는데요. 이번에는 구축함 몇 척씩을 이용해 계속 반복해서 병력을 실어 나르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선단을 조직해 한 번에 많은 병력을 과달카날에 상륙시키는 작전을 펼치기로 합니다. 지상에서 벌어진 2차 대전투와 거의 동시에 치러진 산타크루즈 해전에서 미국 측은 항공모함 호넷이 침몰하고 엔터프라이즈도 손상을 입어서 비록 단기간이었지만 남태평양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항모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본도 미군 항모부대와 항공전력이 약화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구축함을 이용해 소규모로 수송해서 시간을 끄는 것보다 수송선들을 이용해 한 번에 대규모로 수송하는 것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본 측은 항모 호넷과 엔터프라이즈가 전부 침몰한 것으로 생각한 반면 엔터프라이즈는 손상만 입고 서둘러 수리와 복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으로서는 나름대로 가능성도 있고 해볼 만한 작전이었지만 이 엔터프라이즈의 복귀 가능성을 간과하고 있었다는 점이 이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일본 육군과 해군은 38사단에 대해 이런 대규모 수송을 곧 실시하기로 협의하고 예정 상륙일을 11월 13일 혹은 14일로 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수송작전이 앞으로 벌어질 과달카날 해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게 됩니다. 38사단 주력을 태운 수송선은 총 11척이었으며 11월 11일까지 북앤빌섬 남단의 쇼틀랜드 일본군 기지에 집결합니다. 이곳에 모인 병력은 38사단 229연대 1대대와 230연대 2대대 그리고 공병연대 등 기타 부대를 합쳐 총 병력은 약 7,000명이었습니다. 일본은 현재 과달카날에 주둔하고 있는 패잔병들을 위한 보급 물품까지 보냈는데요. 당시 2차 대전투의 패잔병들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패잔병들까지 다 모으면 공격 측의 숫자가 훨씬 더 많게 되지 않을까 생각도 되는데요. 사실은 그와 전혀 달랐습니다. (10월) 하순의 2차 대전투 당시 일본군은 우회로를 통해 밑으로 돌아서 미군 진지로 접근했고 이 와중에 험난한 지형에 겹친 모자라는 보급으로 인한 기아와 질병으로 그야말로 엄청난 고생을 했음은 2차 대전투 시리즈에서 이미 언급했습니다. 2차 대전투, 즉 핸더슨 비행장 전투에서 패하고 나서 일본군은 이제 지친 몸을 이끌고 식량도 거의 없다시피 한 상태에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오던 길을 다시 돌아가야 할 처지가 되었고 어느 일본군 중대장도 이런 상황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고 증언합니다. 장교와 사병, 공이 극한 상태의 원체력과 더불어 사기도 많이 떨어진 상태였지만 일시적인 패전이라고 말하면서 나중에 승리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점도 눈에 띕니다. 지금 나오는 미네기시 중대장의 증언은 과달카날에서 미네기시가 직접 쓴 일기를 일본군 전사총소에서 해당 부분만 발췌한 것입니다. 아무래도 상황이다 보니까 미네기시 중대장도 먹을 것에 관한 말을 많이 하는데요. 어떤 날은 타베모노, 즉 먹을 것이라는 단어를 쓴 다음에 남자가 이 말을 계속하면 부끄러운 것이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배는 엄청 고프지만 그래도 스스로 비참하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도 결국 배고픔은 이길 수 없어서 그 대목 바로 다음에는 지금 머릿속에 생각으로 꽉 찼다는 음식 3가지를 일기에 적어놓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음식이 야키소바였습니다. 전사총서에 이 단어가 나오니까 야키소바가 맞는 것 같은데 야키소바가 태평양 전쟁 이후에 나온 음식이라는 말도 있어서 과연 1940년대에도 이 음식이 있었는지 좀 알아보니까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어 위키피디아 야키소바 항목에는 쇼와 10년대 1935년부터 도쿄 아사쿠사에서 야키소바가 명물이 되었다는 기록도 있고 최소한 도쿄 등 도시 지역에서는 전쟁 이전부터 음식으로 정착되어 있었다는 대목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네기시 중대장이 야키소바를 먹고 싶어 했다는 대목은 역사적 사실과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달카날에서 미네기시 중대장이 먹고 싶어 했던 두 번째 음식은 우동입니다. 이게 동북지방 아키타현 대표 음식인 이나니와 우동인데요. 일본 3대 우동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미네기시 중대장이 속한 제2사단이 아키타현에 붙어있는 같은 동북지방 미야기현의 센다이시를 주축으로 편성된 부대여서 아마 이게 아닐까 생각해봤지만 정확한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음식이 바로 덴뿌라였는데요. 여기서 보면 야키소바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기름진 음식이 3개 중 2개인데 아무래도 식량이 없어서 거의 기아 상태였던 당시 상황과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미네기시 중대장은 이 세 음식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하다고 일기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미네기시 중대장은 자기가 굶어 죽었다는 사람들 얘기를 들은 적이 있지만 조금만 더 있으면 자기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불안하다는 말도 했습니다. 지난번 분하고나 탈원전에서도 오랜 전투로 지친 병사들은 후방으로 퇴각시켜서 휴식을 취하게 하고 대신 다른 부대를 투입해서 전투를 계속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굶은 채 정글과 산지로 다시 그야말로 지옥의 행군을 해서 후방으로 가야 했던 일본군은 이른 시간 안에 다시 전투 가능한 병력이 될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일본군도 사정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빨리 미군 비행장을 점령해야 하는 실정이어서 이제 일본군이 4번째로 핸더슨 비행장에 대해 계획하고 있는 공격은 사실상 새로 도착할
제38사단이 도맡아하는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본군이 아직 전체 전쟁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과달카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미군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었던 것이었는데요. 사실 미군은 이미 이전부터 일본군의 통신을 감청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규모 일본군 부대가 다시 과달카날로 오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이에 맞서기 위해 과달카날에 미군을 보강할 대규모 수송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미군은 과달카날에 약 5,500명의 병력을 보강할 계획을 가지고 리치먼드 터너 제독이 지휘하는 태스크포스 67을 구성해 과달카날로 출발시킵니다. 이날이 1942년 11월 11일이었습니다. 이때 분하구나 지역에서는 연합군이 모자란 보급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공격을 서둘러 작전을 시작하려고 하는 시점이었습니다. 과연 미군의 수송선단은 무사히 도착할지, 일본 육군 38사단의 운명과 따라오는 호위 함대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앞으로 업로드될 과달카날 해전 시리즈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